안녕하세요. 이 학생은 저희 농수산대 인턴 실버예요. 작년 블루베리 학교 세미나 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은 제 옆에 있네요. 지난 2024년 11월 9일에 진행되었던 블루베리 학교 세미나 영상을 이제서야 편집 마무리했어요. 김간우 마이스터님 강의 편집해서 올리느냐 완전 기진맥진했거든요. 오전 시간에는 블루베리 마스터님 강의를 참여자 전체로 듣고 오후 시간에는 각자 원하는 강의를 나누어 듣는 형태의 세미나였었어요. 허바우 고창님의 블루베리 삽목 이론과 실천, 신기루 횡성 돈탕님의 블루베리 물주기 관수 실전 양액 관리, 금메달 라빠님의 가성비값 블루베리 비료주기 실천, 늘그레 충남 공주님의 블루베리 시장 전망인데요. 짧고 굵게 강조 포인트만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공주대제. 네. 잘생겼다. 저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10년 이상을 뵌 농가 대표님들을 보면 그 반가움이 한도 초과입니다. 맛있으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드시면 제가 가자고 강의말하고 갖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2010년, 11년 순수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시작되어 어느덧 15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김관우 마이스터님은 블루베리 상토 조성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만약 농장을 운영하신다면 인증 절차와 노하우, 하우스와 노지 재배의 차이점 등 그동안 대한민국 블루베리 농업이 발전된 모습을 감안한 농장 조성의 큰 틀을 잡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품종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배 특성을 감안한 초밀식 속성 재배의 비밀과 적용 방법, 그리고 결과지 관리 등 실질적인 재배 관리 전략도 소개되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지난 영상 4편을 참고해 보세요. 점심시간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드렸습니다. 오후 타임에는 말씀드렸듯이 4명의 강사분이 각각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듣는 형태였고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고민하고 연구하는 농장주분들이 직접 하는 강의라서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 생생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문이 진짜 서서히 맺히긴 맺혀요. 상대에서. 각 강의들의 포인트는 제가 한번 잡아보았으니 감상해 보세요. 아까 주로 삽목이 가장 잘 되는 부위가 아까 제가 중간 부위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하단 부위 있잖아요. 하단 부위는 뿌리가 잘 안 내려요. 이 상단 부위에서 뿌리가 주로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삽수를 가장 좋은 결과 모지 여기에서 채취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지금 아까 그 뿌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여름에는 이 잎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 이제 눈이 나오거든요. 눈 방향이 거꾸로 자라는 거꾸로 꽂은 거니까. 자, 먼저 한번 확인. 한 5개 정도. 다운 시장이 나오는 그 시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칠레산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옵션이 살아있다라는 게 한국 가온 농가들한테 리스크이고요. 이게 하루라도 빨리 내면 하루라도 단가가 높다라는 개념 때문에 다들 가온하우스 쪽으로, 그리고 새로 좋은 품종으로 소개되는 것들이 뭐 저온 요구량이 아예 없는 상록부터 시작해서 이 남부종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가온 시장이 몰리고는 있지만, 이게 반대로는 지금 무가온 시장이나 노지 때에 일단은 프리미엄 품질을 낼 수 있는 품종도 없고 농장도 없고, 그리고 여러가지 지금
올 여름처럼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는 이러한 시기에 이 노지 블루베리들이 양을 제대로 못 맞춰줌으로써 아예 수요량을 깎아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는 신기루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기루고요. 제 뭐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는 뭐 식물나무 물지기 신기루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근성이다. 그래서 뿌리가 3cm 이상 퍼지지 않는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다는 거는 처음 블루베리가 들어왔을 때 화분 재배보다는 토경 재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토경 특성상 블루베리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옅게 퍼지죠. 계속 용도 따라서. 그러니까 뭐 30cm 이상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40cm거든요. 다 차고도 밑에 화분 틈이 날 정도로 화분에서는 60cm까지도 내려갑니다. 끝까지. 그거 뿌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블루베리 관수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하수가 있고 물탱크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여과기를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기존 방식들은 보통 물탱크, 펌프, 다음에 여과기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기존의 입수구 쪽을 안 해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탱크에 보면은 물을 받으면서 틀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물은 나가고 있고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잖아요. 그럼 푸포수점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바닥에 깔려있는 침전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여과기 쪽에 유입되면 여과기가 빨리 막힙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면은 여과기 청소하기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쪽 지하수 입구 쪽은 생각날 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크게 지장이 없어요. 단지 물 받는 시간이 4시간 걸릴 게 5시간 걸리고 그 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금메달 아빠라고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에서 조경 전공했고 2006년부터 이제 비료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18년부터 저희 우진바이오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용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전업농 기준으로 농사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경영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수확물을 좋게 만들어야 돈을 버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 4,000평 정도를 하시는 분인데 연간 비료를 전부 다 그쪽에서 땡겨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얼마나 총 비용이 드셨어요? 물어보니까 1,400만 원인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앞전에 신기루 사장님 강의하는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비료를 충분히 양액을 공급해가지고 충분히 더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신다, 완전 초보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농업은 끊임없는 배움과 노력이 필요한 여정이라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블루베리 학교 세미나를 통해 역시 살아있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블루베리 재배의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충남 블루베리 마이스터 대학에 원서를 내게 되었답니다. 블루베리 학교는 앞으로도 블루베리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